안녕하세요. 파인만 학원 과학 강사 오유라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지금 중학교 때와는 전혀 다른 고등 내신 체계를 마주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효성고등학교 1학년 1학기 통합과학 과학 시험을 분석하고 어떤 전략으로 기말고사를 세우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와는 다르게 고등학교는 출제 패턴과 난이도 그리고 실수 유발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특징들을 중심으로 중간고사 문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석 대상은 효성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시험입니다. 효성고 시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중위권 수준의 난이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마냥 중위권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게 중간고사 때는 굉장히 쉽게 냈다가 변별력을 위해서 기말고사에서는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가 덜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효성고는 이때까지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모두 몇 년간 범위가 변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22개정 통합과학에 들어가게 되면서 범위가 대폭 수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에 중간고사 범위가 누적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이제 시험 범위가 달라지면서 이번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냐면 일단 22개정에서 처음 들어간 단원이죠. 과학의 기초라고 불리고 기본양 혹은 측정 표준 등을 배우는 1단원이 시험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2단원에서는 빅뱅 이론, 그 다음에 별의 진화, 태양계의 진화 과정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었고 3단원에서는 지구 시스템, 그 다음에 물질 순환, 판구조론 이런 것들이 배우게 된 것들이 범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 3단원에서 지구과학에 해당하는 부분만 중간고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암기가 굉장히 필수적이었습니다. 물리나 화학처럼 개념 자체의 난이도를 높여서 문제를 어렵게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암기들이 필수였는데요. 세세한 온도를 외우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거나 아니면 말장난처럼 말을 조금씩만 바꿔가지고 꼼꼼히 읽지 않았을 경우에는 틀리는 문제들로 변별력을 키운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효성고 1학년은 총 181명이고요. 1등급은 18등까지, 2등급은 누적으로 62명까지입니다. 1등급 컷은 지금 현재 90점대로 예상을 하고 있고 2등급 컷은 80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파인만 재원생들의 평균은 85.6점으로 전체 대비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시험 난이도 및 출제 경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고 통합과학은 킬러 유형이 없었고 난이도가 별로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풀이 시간은 충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실수한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1, 2, 3단원 중에서 어느 단원이 가장 어려웠냐고 물어본다면 1단원이 가장 어려운 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단원 같은 경우에는 22개정에서 처음 출제가 되었으며 실제로 재원생들이 이번 중간고사에서 가장 많이 틀린 부분도 1단원 문제였습니다. 전체적인 오답률도 1단원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2개정에서 처음 나온 단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마다 1단원의 문제 유형이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효성고 같은 경우에는 단위 변환 문제가 수행평가로도 출제가 되었었고 실제로 이번 시험에서도 단위 변환을 할 수 있어야만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학교보다 그 기본양의 앞에 붙는 접두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다른 학교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암기를 해야 했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빅뱅 이후 원자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시중 교재에서 표현되어 있지 않은 온도와 시간 같은 것들까지 암기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었는데요. 시중 교재만 가지고 만약에 준비를 한 학생들은 실제로 이런 유형에서 많이 틀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간 수준으로 난이도가 높거나 계산이 많아가지고 풀기가 힘든 킬러 문항은 없었던 것이 효성고의 특징이었습니다. 신유형 문제 분석 및 효성고의 문제 출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실제로 한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문항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번 시험에서의 신유형이 바로 이 2번 문항이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자연세계의 다양한 공간 규모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세슘, 적혈구, 고양이, 은하 이렇게 4개의 공간 규모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해서 단, 파섹은 약 3 곱하기 10의 13승 킬로미터이다 라고 지금 힌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기역 니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여기서 디귿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라는 페타미터 규모이며 거시세계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라를 한번 보시면 은하가 지름이 62킬로파섹인 은하가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단위는 킬로파섹이고 여기서 나타내는 단위는 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파섹을 미터로 고칠 수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이 접두사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효성고를 제외한 다른 학교에서는 대부분 이 접두어를 어디까지만 외우면 됐었냐면 이 10의 6승을 나타내는 메가와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까지 딱 여기까지만 암기를 하면 되었었는데 효성고 같은 경우에는 효성고 선생님께서 실제로 여기 10의 15승인 페타부터 10의 마이너스 15승인 펜토까지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실제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이 디귿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는 지금 지름이 62킬로파섹인데요. 여기 지금 파섹 앞에 접두어 K가 킬로가 붙어 있죠. 여기서 지금 킬로를 보시면은 킬로는 10의 3승입니다. 그래서 킬로파섹을 파섹으로 바꾸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킬로파섹을 파섹으로 바꿔줄 수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파섹을 이 힌트를 이용해서 킬로미터로 바꿔줘야 합니다. 얘를 킬로미터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값에 3 곱하기 10의 13승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13승으로 해서 킬로미터로 바꿔줘야 하고요. 이 킬로미터를 다시 미터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 킬로라고 하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10의 3승이기 때문에 앞에 계산한 값에 똑같이 10의 3승을 곱해줘서 구하게 되면은 186 곱하기 10의 16승 미터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접두어도 당연히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파섹을 킬로미터로 변환시킬 수 있는 단위 변환도 할 줄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미터가 10의 16승 미터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문제에서는 페타미터 규모라고 했기 때문에 페타를 알아야 합니다. 페타는 10의 15승이었죠. 여기는 지금 15승이 아니라 16승이고 얘를 15승으로 바꾸게 된다면 앞에 단위가 1000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 여기 나타나 있는 이 숫자는 페타미터 규모라기보다는 페타보다는 조금 더 큰 엑사나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페타미터 규모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 비슷하게 암기를 꼼꼼히 하지 않으면 틀리는 문제가 바로 이 11번 문항이었습니다. 그림은 빅뱅 우주론에서 입자의 생성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요. 빅뱅이 빵하고 터지게 되면서 4개의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4개의 사건이 첫 번째가 전자와 쿼크가 생기는 기본 입자 생성이 첫 번째 이벤트고요. 두 번째 이벤트는 여기에 있는 쿼크들이 모여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벤트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여서 헬륨 원자핵이 생성이 되게 되고요. 이 헬륨 원자핵에 전자가 붙들리게 되면서 원자가 생성되는 게 네 번째 이벤트가 됩니다. 여기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는데요. 니은과 디귿은 사실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기억을 같이 살펴보시면 기본 입자는 우주의 온도가 100억 켈빈일 때 생성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실제로 시중교재에서는 어디까지만 나타나 있냐면 시간은 이 헬륨 원자핵 생성의 시간 그리고 원자 생성의 시간만 암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온도에서는 이 원자 생성의 3000켈빈만 외우고 있으면 요렇게 3개만 암기를 하고 있으면 사실 시중교재의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효성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전체 모든 이벤트의 시간과 온도를 다 알려주셨고 이거를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은 기억은 틀리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중교재만 가지고 공부를 한 친구들은 기억을 풀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기본 입자가 생성될 때는 여기 이 첫 번째 이벤트이기 때문에 우주의 온도가 100억 켈빈이 아니라 1000조 켈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리게 됩니다. 자, 지금 기말고사 범위 및 출제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효성고는 특이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말고사의 중간고사가 누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범위가 전체 통합과학 원 전체 과정이 기말고사의 범위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단원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나 신경 써야 할 파트를 한번 골라보자면 물리랑 화학 파트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간고사가 어렵지 않았던 만큼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물리나 화학 파트의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 물리 파트에서는 역학적 시스템에서 운동량과 충격량을 연계하는 문제가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소의 주기성 및 그리고 화학결합 파트에서는 수능과 연계되는 문제 유형인데요. 여러 가지 제시를 해줍니다. 여러 가지의 보기들을 제시한 다음에 그 제시한 조건에 맞는 원소들을 각각 찾는 문제가 킬러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물리화학 파트에서 실험 문제들과 그래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학습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 그리고 화학 파트에서는 개념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수식을 세워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한 개념 공부를 통해서 계산 문제를 연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물리 파트는 학교 기출 등 많은 문제풀이를 통해 가지고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유형 연습을 통한 시간 절약 그리고 정확한 계산력을 확보해야 하고요.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실전과 같은 이런 연습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효성고는 역학적 시스템과 그리고 화학결합 파트에서 완성도를 높이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중간고사를 점검을 하고 기말고사에 맞춰 전략을 다시 짜는 시점입니다. 특히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망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수행 열심히 준비하고 기말고사를 꼼꼼히 준비하게 된다면은 괜찮을 것 같으니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희 파인만 학원은 각 학교별 기출 분석, 서술형, 실전 전략까지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례파인만 과학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